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를 잃은 영우는 슬픔에 잠긴 채 홀로 지리산을 찾았다. 장례를 치른 지 3일.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새도 없이 그는 거친 산길을 올랐다.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꼭 지리산 정상에 뿌려줘? 아내가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쓸데없는 소리라며 타박했지만 결국 이런 날이 오고야 말았다. 산 정상에 오른 그는 한 줌 회색 가루가 된 아내의 흔적을 바람에 흩날렸다. 소연아,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그의 눈물이 그녀의 마지막 흔적과 함께 바람에 실려 날아갔다. 지리산 구비구비에 그녀를 남겨둔 채 그는 터덜터덜 산을 내려왔다. 산 중간쯤 내려왔을까? 그의 심란한 마음을 아는지 구름마저 어지러이 하늘을 뒤덮었다. 그리고는 심술이라도 부리듯 난데없이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다. 그는 서둘러 피할 곳을 찾다가 멀지 않은 곳에 바위 동굴을 발견했다. 순식간에 내려앉은 눈발을 털어내며 동굴에 들어선 그는 속절없이 내리는 눈발을 바라보았다. 언제나 그치려나. 그가 빨갛게 언 손을 비벼 녹이며 동굴 입구에 서 있는데 동굴 깊은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으로 오시오. 여기가 더 따뜻하니까. 어차피 눈은 오늘 밤 늦게야 그칠 테니. 누구지? 그는 노인의 소리에 이끌려 동굴 안쪽으로 들어갔다. 좁은 터널 같은 동굴은 좌측으로 거의 90도 정도 꺾여 있었고 그 깊숙한 곳에 목소리의 주인공이 흐릿하게 보였다. 길게 늘어뜨린 하얀 머리에 또 길고 하얀 수염. 마치 신성 같은 모습의 노인이었다. 가부좌를 틀고 앉은 노인은 오랜 기간 그곳에서 기거한 듯 익숙한 모습이었다. 와서 차 한잔 하게. 그는 노인 가까이 다가가 앉아 그가 내주는 차를 마셨다. 그윽한 향의 차를 마시자 금세 몸이 따뜻해졌고 마음도 풀어졌다. 무슨 목적으로 이곳을 찾아온 것인가? 네? 목적이라니요? 동굴 끝에 시간의 문이 있다는 걸 알고 온 것 아닌가? 그는 알 수 없는 노인의 말에 어리둥절했다. 시간의 문이라니? 알고 왔건 모르고 왔건 상관없네. 어차피 지리산 정령이 자넬 이곳으로 이끌었을 테니. 그는 노인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진지한 노인의 태도에 그는 호기심이 일었다. 그 시간의 문이라는 게 뭡니까? 차를 다 마시면 안내해 주지. 그게 내 역할이니까. 영우는 반신반의하며 차를 마셨고 곧 노인을 따라 일어섰다. 며칠 동안 겪은 혼란 때문일까? 아내를 잃은 상실감 때문일까? 그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차를 마시던 자리에서 5분쯤 캄캄한 동굴을 따라 더듬더듬 걸어 들어가니 드디어 노인이 걸음을 멈추었다. 노인의 앞에는 자주색 빛을 뿜어대는 2개의 커다란 돌이 동굴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상한 빛이야. 범상치 않은 돌이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잘 깎인 비석 모양의 2개의 돌은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다. 작고 좁은 동굴의 끝을 막고 있는 거대한 돌덩이라니 그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 저 돌 보이지? 저게 다른 시간으로 가는 2개의 문이야. 설마 진짜 시간의 문이라니? 그는 믿기지 않았지만
이미 돌덩이가 뿜어내는 분위기에 압도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기회를 얻으려고 30년씩 치성을 들이곤 하지. 그래도 얻기 힘든 것을 자넨 운이 좋네 그려. 그런데 왜 문이 2개죠? 과거로 가는 문과 미래로 가는 문. 그래서 2개라네. 과거와 미래? 그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신락 같은 희망이 솟아올랐다. 자넨 어딜 택하겠나? 10년 전 과거와 10년 후 미래 중에. 그는 길게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가 소연이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굳은 마음으로 10년 전 과거를 선택했다. 노인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순 없지만 모험이라도 걸어보고 싶었다. 오호, 그래. 좋은 선택이 됐길 바라네. 말을 마친 노인은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노인이 길게 늘어진 옷자락을 날리며 회오리를 일으키자 동굴 안은 하얀 안개와 기묘한 소리로 뒤덮였다. 그러다 어느 순간 굳은 듯 서 있던 2개의 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넋나간 듯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자, 이제 돌이 멈출 때 원하는 시간의 문으로 들어가면 된다네. 노인은 계속 회전하면서도 숨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고 말을 이었다. 마침내 노인이 도는 것을 멈추고 그와 동시에 2개의 돌도 턱 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지금이야! 노인이 외치자 그는 과거의 돌을 향해 뛰어들어갔다. 아! 무언가가 끌어당기듯 그는 순식간에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여보, 일어나. 일요일이라고 너무 늦잠 자는 거 아니야? 아내의 목소리에 그는 가늘게 쉴눈을 떴다. 침대맡에는 10년 전 모습의 아내가 생글거리며 웃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꿈인가? 아직도 꿈나라면 어떡해. 아침 안 먹을 거야? 벌써 12시가 넘었다고. 그는 멍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10년 전 막 신혼살림을 시작했을 때의 그녀가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를 끌어안았다. 소연아! 오빠 갑자기 왜 그래? 잔뜩 술 먹고 새벽에야 들어와서는. 치. 아내는 그를 슬쩍 밀치고는 눈을 흘겼다. 술 좀 적당히 마셔. 우린 신혼이라고. 응, 그래 소연아. 미안. 내가 미안, 소연아. 그는 보리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오빠 정말 이상하네. 술이 덜 깼나? 자, 어서 아침 먹고 속 풀어. 그는 아내의 손에 이끌려 거실로 나왔다. 10년 전 그들이 살던 좁은 빌라, 단촐한 신혼살림, 앳된 아내의 모습, 모든 게 10년 전 그대로였다. 그는 기쁨에 젖어 어쩔 줄을 몰랐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꿈 같은 시간이 다시 그에게 찾아왔다. 아내 소영과 신혼을 보내고 함께 여행하고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다. 그리고 어느덧 그의 2번째 10년도 빠르게 흘러갔다. 이제 내일이면 소연이가 사고 나는 날인데. 그는 걱정과 긴장에 온몸이 경직될 지경이었다. 회사에 출근하기 전 그는 아내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았다. 오늘 절대 놀이동산 가지 마. 알겠지? 유독 롤러코스터를 좋아했던 아내는
결혼 후에도 전기권을 끊어 놀이동산에 가곤 했다. 오늘도 친구 정아와 함께 약속을 하고는 지난밤부터 들떠 있었다. 내 유일한 취미인데 왜 스트레스 풀기에 이만한 게 없다니까? 그래도 오늘은 안 돼. 우리 아기에게도 안 좋다고. 아내는 임신 3개월, 오랜 노력을 거쳐 10년 만에 얻은 결실이었다. 그냥 구경만 할게. 10년 전에도 그녀는 똑같은 말을 했었다. 그리고 그녀는 놀이동산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안 돼, 못 가. 다음 주에 나랑 같이 가자. 당신 무슨 안 좋은 꿈이라도 꿨어? 소연아, 정말 부탁이야. 오늘은 절대 가지 마. 어? 그가 간절히 말하자 아내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오빠가 이렇게까지 걱정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정화한테 못 간다고 연락할게. 고마워, 소연아. 정말 사랑해, 우리 소연이. 그는 아내를 꼭 끌어안았고 그녀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회사에 출근한 후 자꾸만 밀려오는 초조함에 온 신경이 곤두섰다. 회사 동료들은 오후에 있을 대형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때문이라 생각하며 그의 눈치를 살폈다. 팀장님도 긴장할 때가 있네요. 하긴 회사 운명이 걸린 대형 프로젝트니까. 그는 회의 준비도 손에 잡히지 않아 결국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한참 만에야 전화를 받았다. 당신 지금 어디야? 나 그게 미안 여보. 정화가 오늘밖에 시간 안 된다고 해서 놀이동산 왔어.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낯선 그의 태도에 당황했다. 뭘 그렇게까지 소리를 질러? 아무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알았지?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놀이동산으로 향했다. 이런 젠장. 왜 이렇게 차가 막혀? 그는 막히는 도로에서 고전을 하며 가까스로 놀이동산에 도착했다. 아직 10분 정도 남았어. 그는 그녀가 사고를 당했던 롤러코스터 아래로 헐레벌떡 뛰어갔다. 놀이기구 아래서 그녀는 넋을 놓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연아, 여기 있었구나. 휴, 다행이다. 얼른 집에 가자. 어머, 오빠 진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 얘긴 나중에 하고 일단 얼른 가자.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롤러코스터를 살피며 그녀에게 말했다. 정화 지금 아이스크림 사러 갔어. 정화 오면 같이 밥이라도 먹자. 근데 오빠 회사는 어떻게 하고 온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소연은 느긋하게 제잘거렸다. 소연아, 시간 없어. 조금 있으면 롤러코스터가 탈선해서 떨어질 거고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얼른 여기 빠져나가야 돼. 오빠 하루 종일 왜 그래? 이상한 소리나 하고. 소연은 뽀로퉁해진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더 이상 소연을 설득할 시간이 없었다. 너 이렇게 버티면 내가 억지로라도 데려갈 수밖에 없어. 그때 멀리서 아내를 향해 달려오는 친구 정화가 보였다. 양손에 아이스크림을 든 채 기우뚱거리며 달려오는 그녀를 보고 아내가 달려가기 시작했다. 아니 소연아, 지금 시간이... 그는 다급한 마음에 놀이기구를 올려다보았다. 끼...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다. 아,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 그는 롤러코스터에 눈을 고정한 채 아내를 향해 달려갔다. 아슬아슬 그의 손끝에 그녀의 옷깃이 닿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소리가 그의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아, 결국 이렇게 되는 건가?
머리 위로 쏟아지는 거대한 기구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감싸듯 그녀를 끌어안았다. 소연아, 사랑해. 너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어.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가야, 아빠가 너무 미안해.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탈선한 롤러코스터가 그들을 덮쳤다. 그와 아내, 그리고 아기까지 세 사람은 동시에 세상에서 소멸되었다. 차라리 잘 됐어. 이렇게 함께해서 다행이야. 세상에 혼자 남지 않아서. 그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날리며 세 명의 주검을 감싸 안았다.